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충북선 화물열차의 70%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당장은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멘트를 운반하는 화물열차가 역사 내부 철로에 멈춰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화물열차의 운행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충북선의 화물열차 운행은 평상시 94대에서 28대로 70%가 줄었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멘트 물류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은 지역별 재고를 풀고 있지만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마비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3, 4일은 버티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 지역 공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육성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육성도 한계가 있고. 코레일 측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관사들이 파업을 다 전면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30%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기관사들 인력이 한해서 한 30%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고. 승객 운송의 경우 충북선 운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평소 승차율이 50%대에 그쳐 아직까지 큰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KTX 오송역은 하루 110편, 64%의 운행률을 유지하며 최악의 국면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공항의 국제 노선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일본 노선을 운영했던 제주항공마저 다음 달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제 청주와 일본을 잇는 하늘길은 당분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항공이 일주일에 한 차례 청주와 오사카를 오갔던 노선의 운항을 중단합니다. 지난 9월 이스타항공이 이용객 급감을 이유로 오사카 삿포로 노선을 전면 중단한 뒤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본 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일본을 경유해 괌으로 향했던 만큼 청주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폭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사카 노선 12월 1일부터 안 다니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공문 하나 받았네요. 이번 달부터 중국 항저우와 북경 심양 3개 노선이 더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 노선마저 끊기면서 다음 달부터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은 중국 옌지와 위해, 장가계와 하이커우, 대만 타이페이 5개가 전부입니다. 충청북도는 동남아 쪽으로 그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좀 국제 정세에 좀 영향을 안 받는 그 동남아 쪽으로 노선을 확대하려고 지금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년 에어로케이의 취향으로 청주공항의 활기는 어느 정도 되찾겠지만 국제공항의 명성에 걸맞는 국제노선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오송에서 청주국제공항 간 연결도로가 한 달 앞당겨 오늘 개통됩니다. 세종시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 시간도 10분 이상 짧아지면서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청주공항 위상 강화도 기대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1,427억 원이 투입된 오송 청주공항 간 연결도로가 완공됐습니다. KTX 오송역 인근 오송 1교차로에서 옥산면 신촌리까지 총 4.7km 구간입니다. 기존 7.7km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인근 도로는 좁은 차선과 잦은 신호교차로 등으로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결도로 신설로 거리는 약 3km,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으로 가는 세종시와 청주 오송, 오창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호교차로가 없는 4차선 4.72km 신규 도로로 대체되어 청주공항으로 가는 길이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결도로 신설은 청주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발돋움할 기회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이를 계기로 세종에서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고속화도로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결도로 신설을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의 첫 단추로 삼겠다는 겁니다. 향후 총 연장 16km 구간이 논스톱으로 청주공항까지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송 청주공항 연결도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은 총 149억 원에 이르며 청주시가 158명에 5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충주시 순입니다. 도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방침입니다. 청주교대에서 불거진 단톡방 여학생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 학생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은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 교대생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측은 단호히 대처해 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JB는 청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원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었죠. 이 시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원장은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의무를 위반한 청주 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A군입니다. A군은 지난 6월쯤 시설 보육사의 폭언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슴을 가슴대 미친 미쳐서 제가 밀려다가 죽었으니까 미친 다음에 애매히 때문에 와 새끼라고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제가. 하지만 시설 측은 A군이 먼저 대들어서 일어난 일이라며 오히려 A군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A군은 청주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직접 신고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해봤자 변함이 없으니까 제가 옛날 한 살 때부터 됐었는가 A 때부터 됐었으니까 청주 왔어요. 상처가 컸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설은 수십 년째 청주시로부터 아동양육시설로 지정받아 100%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을 책임져야 할 원장이 거의 매일 자리를 비우고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설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출근부를 하긴 하셨는데 여기 근무한 거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시에서 직원들한테 와서 한마디 말만 물어봤어도 다들 얘기를 했을 건데 직원들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미 봤기 때문에. 해당 원장은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사의 원생학대 건은 법원에 넘겨진 상태고 청주시는 뒤늦게 원장의 근태 확인을 위한 대안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공무원 복지 조례를 놓고 제천시 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의정비와 복지비가 과도하다며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시민들은 참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가 노동시민단체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를 정조준했습니다. 장제비와 안식일 등이 포함된 단협을 무시하고 시민 눈높이를 핑계로 관련 조례를 거부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올해 14.1% 올린 의정비부터 삭감하라며 천막 농성과 함께 규탄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형평성과 시민 정서 운운하는 제천시의회가 월정 수당을 도내 최고로 인상한 것이 내로남불 아닌가. 의회 측도 홍석영 의장 등 13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반박 회견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가족 사망 시 장제비를 이중 혜택으로 판단했고 안식일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또 특정 동물을 의원 개인에게 비유해서 의회를 조롱하고 있다며 프레카드를 모두 철거해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의회는 아무 말 말고 따르라는 의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일반 사기업 노조와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 명분 다툼이 상호 이권 챙기기로 비춰지면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이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의회 이완복 의원은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올해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152개로 운영비는 지난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억 4,100만 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실적이 없거나 상호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가 다음 달 중으로 단행될 행정안전부 인사에서 국가기록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입니다. 한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김장회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이 승진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도 다음 달 중 사의를 표하고 내년 총선 채비에 나설 예정이어서 부지사 2명이 동시에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이 CJ제일제당과 생거진천쌀 브랜드를 사용하는 햇반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진천쌀로 생산되는 햇반을 생거진천 쌀밥이라는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CJ제일제당이 햇반의 특정 지역의 쌀 브랜드를 내건 건 충남 아산쌀과 경기 이천쌀에 이어 3번째입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은 시민 580여 명의 연명을 받아 청주 문화재조창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청주시가 도시재생 명목으로 공론화 과정 없이 문화재조창 내 열린 도서관 시설을 만들고 조성사업비와 운영비 12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퇴직한 청주시 4급 공무원 A씨가 재직 중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A씨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공무원과 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산하 기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나눔 캠페인 출범식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오후 2시 상당공원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예술과 함께하는 이야기 행사가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악극 찔레꽃 무료 공연이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도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7도, 충주 영하 5도, 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1도, 충주 10도 등 10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